중일 때가 딱 그 시기네 2차 성징. 싫어.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 아들을 혐오하게 되잖아. 자, 페이지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자, 문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자, 네. 보기의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게 요거 세번 치시고요. 자, 사이시오 현상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합성어인지 아닌지 보셔야 되고 순일리 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지 봐야 됩니다. 자, 1번 선택지. 기름. 30항의 1-1에 따라 고래 플러스 기름은 고래기름으로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아니요? 아니요? 네, 고래기름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얘는 된 소리가 안 나요. 고래기름으로 그냥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에서 많이 틀려요. 왜 기름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서 뭔 소리에 지어가? 네 기분. 안 난다고. 니네가 발음을 잘못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있다? 머리말.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머리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머릿말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거는 머리말로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이시옷에서 많이 틀려요. 된소리가 모음 사이에서 안 나오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나는 거 아니에요.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아, 된소리 얘기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난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이소리 현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발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김밥이에요, 김밥. 김밥. 여러분들은 김밥이라고 얘기하죠. 삼각김밥이라고 얘기하는데 삼각김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비읍 소리에 비읍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김밥. 된설되기 기억 안 나지? 된설되기 뭐라고 그랬어? 앞말이 비읍, 디귿, 기억이고 김밥. 그 다음에 비읍, 시옷, 디귿, 야. 기억, 지읒 오면은 요때 이제 여기 뒤에 오는 애들이 된소리 냈다고 그랬죠. 또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니은. 니은, 미은 분명히 조건이 있었죠. 어감 받침이라고 얘기했죠. 아, 그렇지. 여기에 속하지가 않죠. 김다라고 하는 말 있어요? 아. 없잖아. 됐어?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얘네들도 역시 뭐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됐나요? 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된소리되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무조건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됐나요? 근데 얘는 사이소리 현상은 조건을 맞춰줘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김밥 같은 경우는 사이소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외워야겠네요. 그거는 네가 기억을 해야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헷갈려서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기름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외워두세요. 왜?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됐어? 예. 자, 2번 문제.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한글 맞춤법 제15항, 19항, 23항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어봤자 소용없고요. 자, 이런 것들 나오면 바로 뭐다? 밑으로 내려가서 선택지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1번 선택지. 기억은 제15항 붙임이를 적용해 돌아가다로 정정해야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퉁이를 돌아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15항의 붙임이를 보게 되면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다, 턴한다고 턴. 됐어요? 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얘는 돌아가다로 적는 게 맞지 돌아가다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2번 선택지 니은이에요. 갯벌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붙임 제15항의 붙임을 적용해 드러났다로 표기하는 것.
맞죠. 들다가 리프트업이 아니고 appear가 되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됐어요? 예. 그래서 얘는 뜻이 멀어졌기 때문에 밝혀졌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2번도 제끼고요. 3번은 디귿입니다. 얼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19항을 적용해 얼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9항 보시게 되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다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음이 붙어서 얼음, 아이스라는 의미로 바뀐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명사가 된 거 맞죠? 그래서 적절한 겁니다. 3번도 제끼고요. 4번은 리을 보시게 되면요. 높이를 측정했다. 높이라고 우리가 쓰나요? 일반적 상식만 따져봐도 높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지? 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리을은 23항을 적용해 높이로 정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3항은 뭐뭐 하다나 뭐뭐 거리다가 붙는 말에 이나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면요 이게 높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높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23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답 4번이고요. 3번 문제.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3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아무튼이 아니고 아무튼으로 적는 것은 가의 간편케로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를 보시게 되면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문제를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될 때는 거센소리 정답. 맞죠? 네. 맞아? 하이 아가 중간이죠. 아무튼 그럼 아무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타다라는 말이 아니죠.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아무하다도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A에서 E와 바르게 연결한 거. 바르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면요. 너는 무얼 좋아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 무얼. 무엇을이라고 하는 말이 줄어든 거죠. 됐나요? 네. 얘는 그래서 제33항.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 니은에 해당합니다. 네. 자, 이건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이라고 하는 말이 줄어든 거죠. 됐어요. 이것과 은, 조사가 줄어진 거죠. 33항, 니은입니다. 너희 사진은 어디에 있니? 너희라고 하는 말은요.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얘는 그냥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너희의 사진은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말인데 되나요? 기억니은 아무데도 속하지가 않고요. 자, 나는 항상 여기에 있을게. 여기하고 요거 체험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은 거죠. 기억이죠. 네. 자, 이는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가 그것이가 그게로 바뀐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체험과 조사가 줄어든 겁니다. 요거 니은입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네. 자, 보기는 한글 맞춤법 수업 중 준말과 관련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다정하다를 다정타로 적는 것은 기억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기억에서 하의 아가 줄고 히읗이 남으면 거센 소리를 적는다고 했죠. 다정타, 다정, 이응이잖아. 아까 울림소리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니은. 이거라고 했잖아. 예. 근데 다정타, 다정 이거잖아. 맞죠. 그지? 네. 자, 2번 선택지. 분발토록은 기억에 따라 분발하도록의 하에 맞죠. 맞죠. 리을이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요. 3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이렇다를 이렇다로 적지 않은 것은 니은의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니은 보시게 되면요.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대로 적는다. 맞죠. 맞죠? 예. 원래는 이러하다예요. 이러하다가 줄어서 이렇다가 된 겁니다. 됐어요? 네.
됐어? 이게 굳어져서 이렇고 이렇지 이러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 4번은 있지 무심하지는 디귿의 규정에 따라 하가 줄어진 형태인 무심지로 적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심 심 미음이잖아. 무심치. 무심치로 적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기억의 규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자 넘어가서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8페이지요. 8페이지 가봅시다. 음, 8페이지요. 네. 내일 자정 넘어가기 전에 부모님께 세배 드리세요. 그게 뭐냐면 묵은 세배라고 합니다. 묵은 세배가 뭐냐면 1년 동안의 아군을 떨쳐내는 세배를 묵은 세배라고 합니다. 됐어요? 아군이요? 자정 전에 해주세요. 아군? 안 좋은 거 떨쳐내라고. 1년 동안에 있었던 거. 그래서 세배를 하시면 1년 동안 안 좋았던 거 다 안녕, 내년에는 오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정 넘어가서 이제 음력 1월 1일날 하시게 되면 그건 세배가 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미 여러분들의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배 하실 때 그냥 절만 하셔도 돼요. 선생님도 세배하세요? 저요? 하죠. 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러 가죠. 됐나요? 네.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들은 이제 연세가 만약에 살아계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아흔이 넘어가셔야 돼요. 저는 죽으셨어요. 뭐 뒤졌다고? 뒤질래? 죽으려고 했지. 미친 거니? 자 어쨌든 간에 완전. 자 그래서요 페이지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전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시상전환 여기 줄고요. 시상이 뭐야? 시에서 느껴지는 감상 또는 그 시를 읊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우리가 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감상 또는 형상이라고. 자 그것을 우리가 시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시상전환은요 개념이야 시의 정서 여기 줄고자 시의 정서 분위기 내용 등이 달라지는 것 여기 줄고고요. 다른 말로 시상의 반전이라고도 한다. 시상의 반전 여기 줄고고요. 그래서 긍정에서 부정 또는 부정에서 긍정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 또는 그 반대의 형태도 가능하다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 절망에서 희망 또는 그 반대의 형태 여기 줄 쭉 그어두시면 되고요. 주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과 같은 접속어를 기준점이 여기 줄거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접속어 없이도 나타나기도 해요. 걔는 자세나 상황이 확 바뀌면은 그것도 역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 얘 두 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에서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왜? 이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앞쪽을 읽어보시면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다가 이제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됐어요? 행위 자체가 바뀐 거죠. 됐어? 정적인 데서 동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그러나 하지만 헌데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자세가 바뀌는 것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시상의 집약 보시게 되면요 개념은요 시 속의 생각과 정서 즉 시상이 이어지다가 여기 줄자 시상이 이어지다가 어느 한 곳에 집중 여기까지 줄고요. 적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시의 주제를 형성하고 주제 형성 여기 줄고요.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합니다. 강렬한 인상 여기 줄고요. 현대시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디서 더 자세히 나타나냐면 고전 시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되나요? 특히나 시조가 나오면 초장, 중장, 종장 가면 초장, 중장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 종장만 자세히 보십시오. 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와요. 왜? 시조는 짧기 때문에 시상의 지량이 거기서 다 나타납니다.
됐나요? 거기만 잘 읽어도 주제 파악하기 좋아요. 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몇 페이지 가시냐면 18페이지 가봅시다. 뭐랄 페이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김춘수의 분수, 그리고 황지우 씨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그리고 정현종 씨의 떨어져 튀는 공처럼 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춘수의 분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발도두마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반복법 사용됐죠. 반복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것보다 운율이 형성된다. 자, 발도두마는 너의 자세는 너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나, 너, 우리, 그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보다 다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법 사용된 거예요. 자, 발도두마는 너의 자세는 왜 그렇게 왜라고 하는 거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것도 역시 반복돼요. 그래서 왜 뭐뭐 하는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걸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통사 구조가 뭐라고? 문장 구조라고. 네. 자, 이렇게 되면 반복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운율 형성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 또 한다. 이거 뭐다? 의미를 강조한다는 얘기야. 엄마가 똑같은 얘기 또 하죠. 우리한테. 그죠? 네. 왜? 엄마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엄마가 너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가장 많은 얘기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그건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해도 항상 열심히 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의 기준에 너는 열심히가 아닌 거야. 아니. 됐어? 엄마의 기준에는 네가 열심히가 아닌 거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열심히 공부해라 맨날 얘기해요. 근데 제 스타일 자체가 약간 느슨해 보이거든요. 주위에서 다 그 얘기해요. 주위에서 다. 왜 이렇게 여유가 넘쳐?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이런 얘기 다 들어요. 진짜. 근데 성적은 항상 잘 나와. 오.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 새끼 뭐지?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제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왜? 24시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할 때 바짝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나 노는 것만 본 거야. 근데 할 때는 안 본 거지. 네. 이 군대에서도 들었던 얘기예요. 군대 갔을 때도 고참들이 이 새끼 왜 이렇게 뺀질거리냐고. 근데 저는 할 일 다 해놓고 노는 거예요. 제 몸에 밴 습관 자체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할 때 엄마 앞에서 하라고. 엄마 앞에서. 아니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보는 데서 하라고. 엄마 보면 부담스러워 집중이 잘 돼요. 아이 닥쳐. 일부러 방문 열어놓고 공부하라고. 공부. 그러면 엄마가 지나가면서 몇 번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이 새끼 공부하는구나 이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 됐어?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보는 데서 있는 척하면서 하라. 아니 그거.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회사 다닐 때도 남들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일해. 너무 이상해. 그러고 나서는 남들 보는 데서는 여유롭게 그냥 좀 땡까땡까거려. 그럼 나중에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된다? 이 사람 열심히 일은 안 한다. 성과는 나오는데 열심히 일 안 함. 성실함이 부족함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남들이 볼 때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됐어? 예. 넌 요령이 부족한 거야 아직. 예. 공부하는. 자 계속 보시면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분수의 속성이죠.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되나요? 그리고 하는가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 그래서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요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움으로 하여.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감정이에요. 분수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감정. 그래서 그림으로 하여 왜라고 하는 거 물결 표시 치시면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야 하는가,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야 하는가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하는가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것도 역시 분수의 속성이죠. 무엇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자, 계속 보시면요.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가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 두 개 행 묶어주시고요. 속성이죠. 역시 분수의 속성. 뭐다? 아픔만 남는 거야. 가져야 하는가? 내가 내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안타까운 눈짓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자신의 숙명에 대한 감정이에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리고 3년 왜 너는 왜라고 하는 거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다른 것이 되어서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이고요. 즉 숙명을 거부하는 거죠.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되는가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라고 하는 거 역시 물결 표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물결 표시. 자, 그리고 여기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끝없는 뭐다? 한계 극복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됐죠?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분수를 보면서 느낀 어떤 감상 이 정도를 얘기한 거고요. 자, 나시 볼게요. 자, 이 나시는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되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수능에서 출제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11종 국어교과서 또는 10종 문학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 또는 그에 준하는 작품을 낸다. 그럼 문학교과서가 먼저죠. 되는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봐둬야 되는 작품입니다. 되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자, 그래서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애 얘 네모 치시고요. 이 나무는요 의지적 존재예요. 그리고 이게 상징하는 바는 민중입니다. 민중. 의지적 존재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애라고. 자,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주체성과 생명력이 드러나죠. 누가 시켜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야. 지가 스스로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지. 자,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이거 고난과 시련을 나타내죠. 추워. 물론 미시간주보다는 따뜻하죠. 됐나요? 근데 이제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것도 따뜻한 데서 있으면 30몇 도여도 괜찮아. 근데 나 군대 있을 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해 봤거든. 얼어 뒤져요 진짜. 와 진짜 컨테이너 박스는 그 단열이 안 돼 있거든.
바닥에만 그게 깔려있어요. 열선이. 그래서 누워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열선 올려놓잖아. 등만 따뜻해요. 등 외에 다른 부분은 다 소름이 돋아있어요. 등이라고 따뜻하니까 뭐. 그래서 자꾸 뒤집어줘야 돼. 생선 먹듯이 하면서 여긴 땀띠가 나. 여기는 근데 닭살이 돋아있어. 그럼 누워서 자다가 추우니까 뒤집어. 그럼 여기 또 땀띠가 나. 근데 등에는 또 닭살 돋아있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영하 13도, 영하 20도, 영하 20도 역시 세모 치시고요.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여기 줄긋고요. 몸이 처박혔지만 머리만은 들었다. 즉 의지가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온몸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의지는 있지만 적극적이진 않다.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때릴 때 눈만 이렇게 올려 치떠서 올려서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멱살잡이 하는 게 아니고. 됐어?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야. 자, 무방비의 나무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라고 돼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세요.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자세? 굴종적 자세. 굴종적이라고 하는 게 뭐다? 굴욕적이고 복종하는 자세를 얘기하죠. 기립하여.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해서 나왔잖아. 그러나 네모 치시고 별표 3개 때려주시고. 그러나 하지만 헌데 근데 뭐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시상 전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굴욕적으로 살아왔어. 근데 이제 바뀔 거란 얘기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얘기하는 거야. 온몸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 세모 치시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영상 동그라미 치고요. 영상으로 영상 동그라미 치고 영상 5도 동그라미 치고 영상 13도 동그라미 치고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요 밑에 요렇게 화살표 보내주시고 여기서 긍정적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 긍정적 현실이 도래한다. 도래가 뭐야? 온다는 얘기야. 네. 자,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상승의 이미지죠. 생명력이 표출되고 있는 거야. 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터지면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죠. 내 한 몸 불사지르더라도 나는 이겨낼 거야 라는 느낌. 됐나요? 자, 그래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싹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잎이 되고 푸른잎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싹과 푸른잎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다? 생명력이 발현되고 있다. 발현,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을 때 황지우 씨가 이 시를 썼을 때가 아직 군부 독재 시절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뭘 나타낸다?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는 거죠. 자, 푸른잎이 되고 푸른은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4월 하늘 여기 동그라미 치고 4월이면은 봄이잖아. 그지? 이상적 순간이죠. 됐어요.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자,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삼행의 내용을요.
반복 변형한 거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다? 의미를 강조하고요. 마침내 끝끝내 여기 줄긋고요. 언젠가는 finally 온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요. 오긴 온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요 얘기하는 거고. 꽃 피는 나무는 꽃이라고 하는 거 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꽃은 그래서 민주, 자유를 상징하고요.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라고 돼 있죠.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자립성이 드러나죠.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 됐나요?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화는 누가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너 이따 수학학원 가서 안 자겠냐? 저요? 조금 더 수학하면 안 가요. 너 어디가? 국어학원이요. 국어학원 또 가? 네. 가. 영어학원 오늘 안 해요. 진짜요. 거기 가서 푹 자. 나이스. 자, 다시 보시게 되면요. 자, 떨어져 튀는 공처럼 그래 살아봐야지 여기 줄였고요. 살아봐야지 살아야만 하지 의지적 어조죠. 네. 일지죠. 그리고 살아봐야지에서요. 지라고 하는 거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 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나 특정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정 의문이나 음절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가군이라고 얘기해요. 가군적 요소. 가군이요. 다시 뭐가 뭐라고? 특정 행위나 연 끝에서 특정 의문이나 음절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면 우리가 가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군이 무슨 뜻이에요? 다리각자, 운율 형성한다고. 다리 가군. 시행을 예.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랬을 때 끝에 부분은 뭐야? 아. 맨 앞부분은 대각이잖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치? 여기는 뭐야? 족이라고 안 하고 발족자가 아니고 다리각자를 쓴다고. 알죠. 됐어? 조군이라고 하면 족되는 거예요. 됐어? 가군이라고. 이게 뭐야? 랩에서 얘기하는 뭐? 라임 얘기하는 거예요. 라임. 네. 랩 많이 들어봤지? 아니요. 안 들어봤어? 좀 들어봐. 라임 근데 전 영어로 배워요. 아? 라임이 영어로 배워요. 레임이라고? 라임 미국 뭐지? 미국 영어 시간에 라임 배워요. 그게 이거라고. 그렇다고. 됐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가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맨 앞에서 특정 단어가 반복돼가지고 특정 음절이나 의문이 반복돼서 그럼 운율을 형성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가군. 끝이 가군이라고 했잖아. 맨 앞에서는 두분. 두음이라고 해가지고. 두분. 두음은 두음 법칙 두음이랑 달라요. 두음이랑은 달라요. 같은 두잖아요. 두운이라고 했잖아. 맨 앞자리에서 운율을 형성한다. 두운이라고. 두음은 맨 앞에 오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예. 됐어? 예. 두음 법칙에서 두자는 똑같아요. 머리 두자. 두음 법칙이에요. 두음 법칙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얘는 맨 앞에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해서 두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나라 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운데 부분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까? 공통입니까? 체육. 신운 주문 여기가 뭐야? 여기가 신체 부위 중에서. 등이요. 지랄 말고 여기 등은 여기잖아. 여기. 허리요. 그래 허리.
허리가 한자로 뭐야? 위스트. 지랄. 한자래니까. 요운이라고 요운. 이건 우리나라 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허리로. 됐나요? 요거는 이제 외국 시에서는 많이 볼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시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 가군. 그 다음이 둔. 얘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 네. 그냥 알아는 두라고. 이해됐어? 네. 저거 진짜 묶어놓고 때릴까 진짜. 낑낑거리고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너도 나도 공이 돼요. 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은요 동경 대상. 내가 부러워하는 애야. 네. 됐어요? 이상적인 존재고요.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니죠. 시련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져도 튀는 공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라고 하는 부분 여기 1년 통째로 묶어주시고 이거 뭐야? 도치법 사용된 거죠.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치법 나오면 강조합니다. 뭐를? 의미를 강조한다. 오케이, 그렇지. 네. 자, 살아봐야지 지라고 하는 거 역시 물결표 치시고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여기 줄거고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중궁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 여기 줄거고요. 동화적 상상력이 드러나죠. 네. 됐어요. 자,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지라고 하는 거 역시 물결표에 치시고요.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여기 줄거고요. 이상적 모습 첫 번째죠.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 유비무한. 내 이미지가 드러나고. 유비무관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이상적. 모든 거에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걱정을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공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여기 줄긋자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여기 줄긋고 이상적 모습 두 번째죠. 그래서 뭐 한다? 시련을 극복한다는 거. 그리고 쓰러지는 법이 없는 여기 줄긋고요. 이상적 모습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하지 않아요. 되나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자, 문장 종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여운을 형성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면 주제 강조하거나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적절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래서요. 1번 선택지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했다 라고 돼 있는데 모든 시가 다 반전되는 게 아니죠. 반전된 거는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죠. 그치? 자, 그래서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직설적이면 대놓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근데 대놓고 얘기한 거 없죠. 3번 선택지 화자는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사물하고요, 나무라고 하는 사물하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주제 구현하고 있는 거 맞죠? 답 몇 번? 3번이죠.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와 관련제어 가에서 다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자, 보기 부분에서요. 우리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 회의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게 된다. 이에 대해 실존주의 작가인 여기 줄글자 실존주의 작가인 까미는
시지푸스 신화를 통해 그의 철학적 인식 여기까지 주었고요. 이것을 드러내놓고 있다. 자, 그래서 시지푸스는 신의 미음을 사서 산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으라는 형벌을 받는다.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밑으로 굴러가는 바위 때문에 시지푸스는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시지푸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대로 바위를 굴려 정상에 올리려는 행위를 반복한다. 까미는 시지푸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과 여기 주고자 인간의 삶의 모습과 이를 대하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주고고요. 자, 1번 특집 원구가 얘기합니다. 보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회의감은 가의 화자가 분수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존재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통할 수 있다. 맞죠? 그지? 하늘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떨어지잖아. 자, 2번 선택지 보기에서요. 미영이가 얘기합니다. 자, 시지푸스가 반복하는 행위와 가의 솟구쳤던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분수의 모습은 유사하다. 그죠? 3번 선택지 천이가 얘기해요. 보기에 시지푸스에게 내려진 형벌과 나의 나무가 처한 상황인 겨울은 각각에게 고통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할 수 있다. 맞죠? 형벌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괴롭죠. 4번 선택지 유나가 얘기합니다. 보기에서 시지푸스 신화를 통해 까미가 말하려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는 나에 드러난 나무의 삶의 자세일 수 있다. 맞죠? 되나요? 네. 결국은 이겨내려고 하잖아. 시지푸스도 마찬가지로 정상에 올려놓으려고 하잖아. 됐죠? 4번도 제끼고요. 5번 선택지 태환이가 얘기합니다. 보기에 시지푸스가 정상에 올려놓아야 할 바위는 다에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 바위하고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안 되죠. 됐나요? 모양만 둘 다 동그랗다 뿐이지. 됐어? 공은 네. 얘는 어때요? 이상적 존재잖아. 근데 바위는요? 이상적 존재야? 아니잖아. 다음 몇 번? 5번이죠. 3번 문제. 나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 알맞은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했지. 나와 나 모두 같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꽃피는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같거나 유사한 어구죠. 됐나요? 나에서 이거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예. 그죠? 자, 다에서는요. 다에서는 살아봐야지 떠올라야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너도 나도 공이 되어 튀는 공이 되어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둥근 공이 되어 같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했죠. 답 몇 번? 1번이죠.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생각 치시고요. 1번 선택지. 기억을 통해 기억이 뭐야? 그리움이죠. 분수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이유 맞죠? 이상에 대한 그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올라가는 거죠. 2번 선택지 니은이 뭐야? 선연한 무지개 좌절을 딛고 올라가는 분수의 비극적 아름다운 표현이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디귿입니다. 디귿은 나시에서 자기 몸으로 자기죠. 자, 디귿을 통해 나무가 가진 주체성 강조 맞죠? 4번 선택지 리을입니다. 리을은 뭐야? 꽃피는 나무이다라고 해서 나시의 끄트머리에 나오죠. 자, 그래서 리을은 나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성취된 상태 맞죠? 5번 선택지 미음을 통해 미음은 둥근 공이 되어져 다시해서 자, 그래서 원만한 삶을 지향한다. 원만한 삶이에요? 아니요. 원만한 삶이라고 볼 수 없죠. 네. 됐나요? 그래서 떠오른다, 튀어오른다 여기에 좀 더 포인트가 가 있는 거죠. 원만한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한계를 극복한다, 시련을 극복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다. 힘들어요. 어쩌라고? 주생전. 아, 이거 재밌는데. 하지가 않아요. 닥쳐. 주생이 어딨어요? 시간이 없네. 아, 죽어버리겠네. 일단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세요. 네. 페이지 10페이지. 자, 소설의 구성 사파와 액자가 있습니다. 사파는 이야기 화자예요. 삽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 이야기에 여기 줄글자 전체 이야기에 짤막한 이야기를 끼워 넣어 나열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 구성입니다. 각각의 일화는 병렬적으로 제시되며 일화는 병렬적 여기 줄거고요.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여기 줄거고요. 되나요? 그래서 이문구 씨의 유자소정 같은 경우는 얘는 이문구 씨가 그 소설가 협회 회장이었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 친구 중에 실존 인물이 있어요. 진짜 이름이 유땡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유시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 그래서 유자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공자를 우리가 공자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공자는 원래 이름이 뭐다? 뭔데요? 공구예요. 공동구매 같은 느낌이야. 근데 공구인데 그 사람이 원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공시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 그래서 공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유자라고 하는 말도 유시성을 가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전, 작은 전기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유시성을 가졌던 좋은 친구를 위해서 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유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쭉 얘기를 해줘요. 됐나요? 그걸 통해서 유자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네. 자, 요런 게 이제 사파 구성입니다. 사파식 구성. 자, 그리고 옆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11페이지. 액자 구성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액자 속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여기 줄자 하나의 이야기 외화 속에 또 다른 이야기 내화 여기 줄고요. 이것을 넣어 서술하는 구성입니다. 대개 이 내부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면 대개 내부 이야기가 핵심 여기 줄고요. 약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막 회상에서 옛날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소설에서 액자 구성 나오면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현재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여준다면 현재를 조금 보여주고 나서 거기서 과거 회상을 하는데 과거 회상이 러닝타임 2시간짜리면 그 중에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뭐 40분 정도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무리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끝내는 거. 그 정도가 액자 구성으로 우리가 많이 봐요. 네, 잠깐 중간중간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액자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걔는 이제 그 액자 구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물어볼 때 뭐 물어본다? 요거 그 구성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순행적 구성인지 역순행적 구성인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대개 내부 이야기가 핵심이고요. 외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 여기 줄겁고요. 내부 이야기의 신빙성과 여기 줄겁자 신빙성과 흥미를 높여주는 역할 여기 줄겁고요. 그래서 이호철의 나상도 그래요. 이거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어느 여름 저녁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인물이 친하게 지내던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둘이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옛날 그 자기가 아는 사람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형제가 나오는데 동생과 형인데 형이 약간 반푼이야. 머리가 좀 모자라요. 근데 이 동생이 그래서 형을 싫어하다가 나중에 전쟁통에 둘 다 끌려나가는데 국군으로 됐나요? 그랬다가 둘 다 포로로 잡힌 거야. 다른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서로 만나게 돼요. 북한군 애들이 후퇴를 하면서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전투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포로들을 관리할 인원을 줄이면서 군사들을 빼돌린다고 됐나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만나게 돼, 이 형제가. 근데 형에 대해서 얘는 나라고 하는 인물은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 돼서는 결국은 형의 그 순수함을 이해하게 되고 형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형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고. 근데 예전에 6.25 전쟁 때는요 포로를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후퇴를 하는데 후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으로 총사라고 그랬거든. 결국은 형이 한쪽 다리가 썩어가면서 이제 질질 다리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총살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나한테 이제 고백을 하죠. 뭐라고? 사실은 그 형의 이름은 뭐였고 동생의 이름은 뭐였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죠. 마치 누군가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처럼 하다가.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눈치를 보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지. 자기 형이 죽었고 자기는 살아남았다. 그에게 고백하듯이 얘기하고 끝나요. 결국은 이 나상이라고 하는 게 나가 나체할 때의 나예요. 벌거벗은 인간의 본능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 같은 걸 나타내는 내화에서 그걸 다 얘기하게 되죠. 이해됐어? 됐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는 액자식 구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박완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여자네 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얘기에서는 내화보다는 외화가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특이 케이스. 액자식 구성이 됐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나오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휴,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나이스. 소설까지 해야 되는데 소설을 손을 못 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 다 풀어보시고요. 문제 읽고 풀어보시고 됐나요? 어디? 전체 다. 문제가 얘기해줄게.